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13756 발췌본하고 스터디 가이드,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시대적 사명, 특히 베이비 부머 박사 세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강렬하고 좀 독특한 주장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사회 특정 세대, 특히 이제 고학력자들이죠. 이분들에게 어떤 역사적 사명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런 성찰을 좀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홍익인간 이념 아래서 길러진 세대들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자료들이 말하는 핵심 주장들, 예를 들어 홍익인간 지도자 양성, 이러는 어떤 국가적 소명, 또 교육과 지식은 다르다, 이런 구분, 그리고 인류 발전 단계를 진화기, 성장기 이렇게 나누는 관점이나 지금 시대 박사들에게 요구되는 책임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시각들이 많아서 같이 한번 그 의미를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자료 대한민국이 그냥 잘 사는 나라를 넘어서 홍익인간 지도자를 키우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딱 규정을 해요. 어릴 때부터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걸 상기시키면서요. 네 가지 기둥을 얘기하죠. 조상 얼계승, 소질 개발에서 자주 독립, 이걸로 인류 공영에 기여. 이게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핵심 교육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뭐 좋은 말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몽둥이까지 동원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주입된 정체성이었다고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후 세대,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베이비 부모 박사 세대에 대한 어떤 기대, 책임론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무거운 사명감을 받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 몽둥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만큼 강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의무감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구분이 나와요. 교육이랑 지식. 이걸 딱 나눕니다. 교육은 뭔가 새로운 가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지식은 그냥 기존 정보로 배우는 거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식은 인류 발전 초기 30% 단계, 이걸 진화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축적된 거고 2차 대전 이후 대한민국은 70%까지 확 성장하는 성장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때는 뭐 노력하면 다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고요. 네, 바로 그 성장기.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아주 특정 날짜에 끝났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2012년 12월 21일. 네.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이후로는 단순히 그냥 노력만 한다고 예전처럼 성공, 뭐 여기서 주로 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이 가진 고유한 질량이라는 걸 강조해요. 이게 뭐 지식, 재능, 경험 같은 내적인 가치겠죠. 이걸 사회에 올바르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써야만 그래야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시대의 룰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 그 질량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성장기 때는 노력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가진 걸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다. 그렇죠. 질량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 박사 세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분들을 성장기에 지식, 능력 많이 쌓은 사람들, 심지어 천손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특별히 키워진 세대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 전문 분야 그 틀 안에만 딱 갇혀 있거나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뭐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이런 개인적인 삶에만 집중한다?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그 표현이 좀 똑똑한 건달, 이런 직설적인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상당히 강하죠. 이 비판의 논리는 사실 명확해요. 이 자료의 시각에서는요, 평생 쌓아온 그 높은 질량, 이걸 사회 전체의 어려운 문제 풀고 다음 세대 이끄는 데 써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그런다. 그래서 사회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성장기가 끝난 이후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비판만 하는 건 아닐 테고.
네, 해법도 제시합니다. 박사들이 자기 분야 전문가로서 이룬 게 한 70% 정도의 성장이라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나머지 30%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30%요? 그럼 어떻게 채우나요?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라는 겁니다. 자기 분야만 보지 말고 다양한 분야랑 만나면서 사회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라. 이런 교류를 통해 얻는 통찰력, 이걸 자료에서는 물리 또는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얻어서 진정한 사회 연구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사회 연구인, 그러니까 자기 분야 전문가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연구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죠. 결국 개인의 전문성을 사회 전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다시 정의하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식인이 되라는 요청인 겁니다. 특히 이제 은퇴 등으로 사회적 역할에서는 비교적 좀 자유로워졌으니 이제야말로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평생 축적한 걸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할 때다. 이런 당위성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 정말 대한민국 지식인 특히 베이비 부머 박사들에게 주어진 어떤 역사적 사명, 그리고 현재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고 때로는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네요. 성장기를 지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진단 아래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가 과연 뭘까? 이걸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을 그대로 따른다면 인류 공영의 이바지라는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목표를 위해 특별히 길러졌다고 보는 세대가 그냥 개인적인 성취나 편안한 노후에만 머무른다? 이건 좀 부여된 사명을 외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대로 이분들이 정말 인류 공영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세대라면 그냥 비판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여가를 넘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오직 그들이기에 가능한 실질적인 행동, 그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